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자 시민들도 물놀이장을 찾는 등 본격적인 여름나기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얼굴도 많이 덥고 여기 땀도 계속 나고 해가지고 선풍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선풍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정도의 더위인 것 같아요. 도심 속 물놀이장에는 오전부터 아이들 웃음이 가득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친구들과 이리저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놉니다. 널널하기도 하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물놀이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긴 장맛비 탓에 이용객이 줄었던 워터파크. 모처럼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모여 북적입니다. 하루 3,000명이 찾아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더위를 씻어냈습니다. 요즘 더웠는데 시원하게 미끄럼틀도 타고 파도풀도 타니까 시원한 것도 많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불볕더위에 덩달아 바빠진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더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찾아 방문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밭에 나가실 때 이거 딱 들고 나가면 글이랑 다 보이잖아요. 폭염 대비 건강 수칙 해가지고 물은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특히 농촌은 땡볕에도 논과 밭에서 일하는 고령층이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을 막으려면 대낮을 피해 되도록 짧게 일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며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역대급 강수량을 남긴 올해 장마가 끝났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는 특징에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이번 장마는 전지구적인 고온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기록은 점점 더 빨리 경신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시작해 32일 만에 종료된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에서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광주 전남 평균 강수량은 758.7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4.2일로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비가 더 내렸습니다. 올해 처음 봤다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한 거 날씨 변동스럽고 한 거죠. 피해도 컸습니다. 전남에서는 2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주택 85동이 파손됐습니다. 작물과 과수 등 농작물 피해도 5,000헥타르가 넘었고 닭과 오리 등 가축도 8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도 196억 원이 넘었는데 피해 집계도 계속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부서질 때는 어디 가도 못해요. 이리고 뭐이고 마음 저이고 있다 좀 늦고 하면 집안에 습이 차갖고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어. 올해 장마는 7월 초순까지 전반부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잦은 강한 비가 내렸던 반면 후반부에는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에 의해 지속성 있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특징. 이달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로 기록되는 등 전 지구적인 고온 현상도 역대급 장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호우 가능성은 높아졌고 호우가 멈춘 뒤에는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급값의 경신 주기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하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극값의 경신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여름철 강수 패턴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마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이른바 CCUS의 경우 막대한 공적 예산 투입 문제로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석유화, 정유, 철강 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726만 톤입니다. 전남 전체 배출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전략대로면 지역의 기업들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오늘 2030년까지 40% 수준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해야 합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최근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탄소 제로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GS 칼텍스 등 일부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연료 비중을 LNG와 수소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GS 칼텍스는 공동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양산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경쟁 업체들 간 전략적 제휴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기업들은 CCU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남해권, 여수권은 CCUS 기술 중에서도 포집과 활용 기술과 관련된 상용화의 핵심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단 기업들은 탄소 중립 산업 정책 포럼을 결성하고 CCUS 원천 기술을 확보해 상용화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공적 예산 투입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상이 주최로 열린 CCUS의 여수산단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공유되고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관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관로가 위치할 부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사항을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히 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중립 선도도시 여수로 도약을 선언한 여수 산단 기업들. 하지만 아직 탄소 중립을 준비하는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메우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2%.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잦은 병치레 탓에 들어갈 돈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생계에 쫓겨서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하죠. 일을 같이 나고 퇴직하면 그 돈을 나보고 퇴직금을 해갖고 시집자가 다 벌었는데 뭔 돈이 있겠습니까? 전남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취업자 가운데 50대 이상 비율이 5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10%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서 최고 2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만큼 퇴직 이후, 즉 소득이 없는 시기에 공백을 메워줄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퇴직자의 37.5%는 재정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걸 가장 후회했고 일자리 준비 부족 24.5%, 건강과 여가관리 미흡이 뒤를 이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아 쓰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304건에 그쳤는데 2020년엔 380건, 지난해는 449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도 243건이 가입해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준비하는 게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만 60세 이상 예술가들의 문화공연 실버마이크 썸머 페스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수 종포 해양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권 실버예술가 20개 팀과 경상권 9개 팀이 더해져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국악과 밴드, 마술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총 4부로 구성됐으며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문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11월까지 광주와 전북에서도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순천시와 여수시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순천시는 기후 환경 분야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수립 등의 시책이, 여수시는 일자리와 고용 개선 등 시책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13번째 맞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64개의 사례가 응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7개 분야별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 출입을 중단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2차례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세월호 선체 출입을 막는 건 정부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6년째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체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영역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구조부 안전성 확보가 확인됐으며 선체 두께 잔존율 역시 90%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태풍기를 대비해 최대 풍속 적용 시에도 선체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수부가 선체 내부 출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해수부를 규탄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부터 논의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까를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체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통제하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도 안전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해수부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갑자기 선체 진입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안전진단을 통해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세월호 지우기 아닌가.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며 선체 출입 재개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월호 선체 외부 참관을 계속 허용하고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공해 간접 탐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2.6기가와트, 2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무안국제공항과 화순전대병원을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비대면 스마트 진료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